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준서입니다. 대한민국 집값 또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558조 사상 최대의 예산 통과. 드디어 그동안 미국만 천조국인 줄 알았던 그 사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채는 2021년 956조가 되면서 나라빚 1000조가 눈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안 되실 텐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9%, 내년 2021년에 47.3%로 뛰는데, 올해 처음 40%를 넘었지만 불과 1년 만에 50%를 눈앞에 둔 겁니다. 초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내년도 예산에는 제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 9천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역시 대한민국에 막대한 유동성이 생기면서 도대체 얼마만큼 집값이 오를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내년에도 집값이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부터 2020년 12월까지 집값이 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현미가 만든 빵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던, 지금까지 투기꾼들이 가져갔기에 주택 공급은 충분했으나 실제로 돌아가는 주택 공급은 부족했다라는 이 말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펼쳐왔던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과, 수요를 옥죄는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병에 맞지 않은 약을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갖 규제에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집값은 정권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그 정점은 지난 7월 말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폭등한 전세가로 인한 전세 대란, 모든 부동산 정책적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감소된 주택 인허가 실적은 당장 내년부터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없는 집값 상승은 결국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서울 강남으로부터 시작된 폭등된 전세가로 인해 내년에도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기권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김포, 파주 등 그동안 사람들이 무시를 했던 경기 외곽까지 집값 상승이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규제 할애비가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전에 찾아온 규제 때문에 대전의 심리가 꺾이진 않았을까 하며 기대를 하곤 하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수 심리가 꺾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시행되자 말자가 아닌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이 당장 망했네 또는 계속 오르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 내년 3, 4월은 되어야 대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전은 내년 10월 이후부터 매수 심리가 주춤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내년 가을부터 세종시와 대전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와 잘 맞물리면 하향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전과 세종은 인접 지역 연계 효과로 인해 공급과 수요가 지역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내년도 초슈퍼 예산으로 인해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주식시장에 동학개미들이 몰렸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가격 하락과는 반대로 지지할 확률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내년 연말부터 대전, 대구, 부산이 서로 비슷한 시점에 매수 심리가 확 꺾이면서 이런 묻지마 자금들의 효과는 한순간 반짝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2021년 중반에는 대권 잠룡들이 너도 나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온갖 공약을 남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충청권의 표심을 잡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 심리가 꺾였더라도 지역 안팎에서 유입되는 미친 수요로 인해 설령 미분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리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재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늘 내가 틀렸으면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투자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매도 판단을 위한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지역에서 신축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다 라는 전략이 올바른 전략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 뒤 더 올라가도 이미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생각하면 되고, 또 다음 사람도 수익 실현해야지 라고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을 표출한다면 자존감도 높아지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은 그동안 지방 부동산에 관심을 끄고 있었더라도 광역시 부동산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시 부동산을 봐야 한다 강조합니다. 서울만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최근 몇 년간의 서울 움직임만 바라보았을 텐데,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경험하신 적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지역의 움직임을 몸소 체험해 보는 것만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인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점, 이 점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